중증 비급여 특약 1은 중증 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하여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반갑습니다. 진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주제는 5세대 실비의 장점 한 가지 변화에 있어서 설계사인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험을 바라보는 어떤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을 영상 말미에 제 의견을 좀 얘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차분히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6년 1월 15일 이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를 보면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저는 이 한 가지 여기 3번 중증 비급여 본인 부담 상한 도입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4세대 실비는 중증 비급여 본인 부담 상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입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5세대 실비 자료를 보면 5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 한도 중증에 대해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500만 원 본인 부담 한도가 신설이 됐죠. 입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현행 4세대를 보면은 본인 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구하는 이 중증 질환이나 큰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5세대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물론 이 통원이나 보상 한도 측면에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 본인 부담 상한 이 부분은 5세대 실비가 4세대에 비해서는 분명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을 운영하고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한편 이게 이제 본인 부담 상한 도입인 거죠. 그리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하여 과다 의료 서비스 유인을 억제한다. 사실 이 실손보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비급여 치료죠. 이 비급여 치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보장을 축소해서 제도 개선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25년 4월 1일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 3차례 1세대에서 4세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비급여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의료 인력의 비급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손보험 비급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이 비급여는 17년도에는 4.8조 원이었는데 23년에는 8.2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 비급여 진료비 20조 2조 원 중 약 40%를 실손보험 8.2조 원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년간 비급여 보험금이 약 70%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급여에 비해서 비급여가 훨씬 더 증가세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의료 인력의 쏠림 현상, 비급여에 과도한 보상이 발생함으로써 필수 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들도 비급여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과는 172.6%, 재활의학과 158.8%, 정형외과 150.7%, 이에 반해 소아청소년과는 25.9%, 심장, 혈관, 흉부는 38.1%, 산부인과는 67.4%입니다.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사들의 쏠림 현상도 비급여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보험금을 과연 얼마나 청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텍스트를 보면 다수는 보험료를 납부만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운데 실손보험료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적 안전망으로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다수 가입자 65%가 이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을 미수령하는 65%, 이분들은 계속 매달 보험료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물론 저도 청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 수치를 보니까 이게 더 극명하게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보험금이 17년도에 7.3조 원이었는데 23년에는 14.1조 원, 인상률도 22년도에는 14%, 23년도에는 8.9%, 24년도에는 1.5%, 25년도에는 7.5%. 자, 그런데 여기 24년도가 1.5%로 갑자기 떨어지죠. 이유는 대법원에서 백내장 판결 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감소에 기인한 거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게 중증 비급여 특약 1은 중증 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중증 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하여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는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었거든요. 이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도 5세대 실비가 미운 오리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5세대 실비는 4세대 실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급여 할인할증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 비급여 특약 1은 충분한 보장을 위해 현행 4세대와 같이 할인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 특약 2에 한해 과다 이용 가능성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할인할증 제도를 적용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비급여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살펴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 5단계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1등급은 5% 할인을 해주고 2등급은 유지, 3등급부터는 100% 할증, 4등급 200% 할증, 5등급 300% 할증인데 이 기준은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여부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대상 건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1등급 대상자가 약 62.1%로 추정되고 유지 비율은 36.6%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 이 할증 대상자는 1.3%인 거죠.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보험금을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와 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반대로 청구를 하는 할증 되시는 분들은 1.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할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정 특례 대상자 그리고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이분들은 비급여 보험 할인 할증 등급 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할증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 복리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시를 보면은 급여가 5,000원, 비급여가 7,500원입니다. 그런데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 원 수령을 한 거죠. 그래서 100% 할증 구간에 들어가서 15,000원으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비급여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등급에 해당이 되고 급여는 그대로 가면서 이 비급여만 15,000원에서 할인되는 게 아니고 최초 계약했던 7,500원에서 5%가 할인되어 7,1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고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5세대 실비 장점 한 가지 비급여 본인부담 한도 중증질환 상급 종합병원 500만 원 신설이 됐다. 4세대 실비에는 이게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장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보험은 큰돈 나가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거든요. 보험 하나가 사실 맞는 키는 아니잖아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해주는 역할인 거지 메인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타먹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때, 응급할 때 중증질환 환자들, 암이나 뇌, 심장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손보험은 그래도 중증 비급여 본인부담금 한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해진 거죠. 그래서 이익을 바라는 마음 이런 거를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까지 내가 납입했던 총 보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액수가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작은 보장에 내가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살면서 수술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골절을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설계사인 저는 되게 설계할 때 심플하고 큰 금액, 진단비 중심 그리고 치료비 중심으로만 구성을 하고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보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고 또 같은 보험료이더라도 이 보장 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보험은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월 지출은 보수적으로 잡고 남은 돈은 내 노후나 우리 가족, 나를 위해서 혹은 다른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뭔가 발전을 하는 그런 곳에
투입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혹은 리모델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클릭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 설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프로였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